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남은 노후를 오로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매번 전화해서 아프다는 말만 하며 자식에게 기대려 하거나 자식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일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그 경계는 모호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자식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자식 혹은 며느리의 마음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될 것이고 자식 부부와도 큰 문제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 힘든 것만 알아달라고 하거나 너무 의지하려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표현하게 되면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반복해 들으시면서 영상의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지켜야 할 첫째는 자녀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대신 직업, 즉 결혼 등 의사결정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 큰 자식들 대신 선택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자식들이 애 같아 보여서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주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자식들 대신 다 해주려고 한다면 자식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의지를 하려 하든지 혹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자유를 빼앗긴 기분마저 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도 대신 해주고 돈도 지원해준다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양육의 목표는 자립과 독립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일찍이 선택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대신 결정해버린다면 자녀들은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들도 해봐야 나중에 더 크면 옳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지켜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만약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책임도 자녀들 스스로가 지게 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사랑하고 걱정하고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녀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지켜지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처럼 자녀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뭐가 되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녀들 고생해서 키우게 되면 나중에 다 대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만약 자식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부모가 지원을 해줬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어릴 때부터 일해서 동생 유학에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맨날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고, 자기 친구들 부모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줬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아직도 엄마한테 엄청 못되게 구는 아들도 있습니다. 자식들 커서 만약 못 살게 되면 부모님이 해줬던 거 기억 못하고 신세한탄하며 부모님 원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뭔가 물질적인 것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책임지도록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성격이 급해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참견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의 페이스에 맞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신발끈을 매번 묶어주는 대신 혼자 묶을 수 있도록 5분이건 10분이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에도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붙지 못한다고 해도 이 직장 저 직장 대신 알아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언을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이런 길도 있다고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정한 것을 그냥 따르라는 말이 아닌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너가 아직 모르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해라라는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 대개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기대를 안 하면 모두가 효자효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욱더 평안한 부모-자식 관계로 오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를 바라는 자체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나 자식에게 많이 투자했다면 당연히 기대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대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려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근차근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지켜야 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아픈 얘기, 우울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식과 통화할 때 이곳저곳이 아프다는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전화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 통화할 때마다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전화할 때마다 아픈 얘기 혹은 뒷담화를 듣고 있다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자식이 안쓰러울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안쓰러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만 듣게 된다면 지겹고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를 정말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만약 아프다는 말을 할수록 자녀들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서 자녀들은 기대는 느낌을 받게 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어디가 정말 불편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일에 치이며 가정에 치이며 평소에도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조차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부모에게 전화하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아픈 얘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뒷담화, 며느리에 대한 뒷담화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매번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뒷담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당연히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 예로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식이 가장 잊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계속 들춰서 또 말하고 또 말하기를 수십 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그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께 폭발하여 생전 처음 소리를 질렀다는 분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정말 그 자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 사람 욕, 형제 욕을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남 욕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부모가 씩씩하게 전화를 받아주면 자식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씩씩한 기운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부모님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녀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툭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런 것에 자녀들의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것은 대화 중간에 말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힘든 거, 외로운 거 어디다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 지겨워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전화 끊고 나서 힘들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왜 부모가 자식한테 용기만 줘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힘들다고 외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매번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자식에게는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할 곳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그냥 내 감정을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시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아무도 내 힘든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글을 적음으로써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면의 감정을 글로 적어가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글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종이와 아무 펜이나 준비해서 생각나는 말들을 종이에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 정말 솔직한 감정을 글로 내뱉으면 좋습니다. 시를 써도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 어렵지 만약 익숙해지면 내면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끝나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큰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감정 글쓰기라고 검색 후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지켜야 할 세 번째는 자식 혹은 자식 부부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선을 넘지 마세요.
반대로 자식들도 부모 집에 와서 참견해선 안 되고 부모 재산이 자신들의 재산인 양 부모들의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일찌감치 챙겨보려는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결혼했으면 서로 다른 가정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이렇듯 선을 지키게 되면 불편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통화한 지 일주일 만에 전화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다며 조롱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이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을 넘는 행동에 속합니다. 앞서 말했듯 자식 혹은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효자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 며느리 인생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살게 놔두고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며 사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세월이 가고 몸이 아파올수록 부모로서 만족을 못하고 내 안에서 자식들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픈 걸 알아주며 나를 잘 좀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식들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뭘 더 바랄까요? 바란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아기 때 이미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을 알게 해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 자기 가족 이루고 사는 모습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자식을 막상 결혼시켜보면 기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바쁘게 살려고 해도 가끔은 서운하고 서글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에게 무언가 많이 해준 부모님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감정이 드실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이 든다는 것을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에게 실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입니다. 내 안의 감정입니다. 자식 출가하고 나면 그냥 손님이다 하고 생각하니 아주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간섭과 마음을 접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자식에게 서운함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다시 내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 글을 쓰거나 그냥 자식에게 전화해서 한 번쯤은 감정을 표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꾹 참고 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번 자식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자식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노후에는 더더욱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은 남이다 생각하고 이제껏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과 멀어지려 할수록 오히려 자식들이 찾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너무 자식들에게 내 체력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식에 대한 기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전화를 5번 했으면 이번에는 3번 정도만 해보세요. 너무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쿨한 모습을 보이세요. 자식 없어도 잘 산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자식들도 편안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둘째는 자식에게 매번 아픈 얘기, 우울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식 부부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본다면 더욱 사이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지금 잘 계시는지, 내가 만약 부모라면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영상을 볼 때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10개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잘못해도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려 8, 9가지를 잘하는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실 분들입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